신인으로 데뷔한 연예인들이 뛰어난 작품을 만나 운 좋게 톱스타로 급부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태도가 급변하는 연예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갑작스러운 지위 상승이나 사회적 위치 변화로 비슷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태로 인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가 어느 순간 방송계에서 사라진 연예인 탑4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위는 윤은혜입니다. 1999년 걸그룹 베이비복스로 데뷔한 윤은혜는 팀 내 막내로서 귀여운 외모와 친근한 이미지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베이비복스의 해체와 함께 연기자로 전향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드라마 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윤은혜는 연기자로 입지를 다졌으며 이어 커피 프린스 1호점을 통해 톱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2013년 드라마 미래의 선택 이후 한동안 TV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2015년 많은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던 시기에 윤은혜 역시 동방위성 TV의 패션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 출연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윤은혜는 총 3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고 그녀가 디자인한 의상은 약 50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흰색 코트를 포함한 일부 디자인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특히 국내 브랜드 아르케의 윤춘호 디자이너가 해당 코트가 자신의 2015년 FW 컬렉션 제품과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윤춘호 디자이너는 SNS를 통해 한 시즌의 노력이 이렇게 뻔뻔하게 도용당하는 것을 보니 힘이 빠진다며 비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빠르게 기사화되었고 여론은 윤은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윤은혜 측은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여러 브랜드를 참고해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사과보다는 오히려 논란을 마케팅으로 삼지 말라는 경고를 담은 입장문이 사람들의 반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윤은혜는 몇 년간 한국 활동을 중단했다가 3년 후 국내 드라마로 복귀하며 제작 발표회에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부족한 사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표절 논란의 진실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연예인의 위치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윤은혜 개인의 논란을 넘어 공인의 행동과 결과물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3위에 오른 인물은 신은경입니다. 1988년에 배우로 데뷔한 신은경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1996년에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건을 시작으로 결혼과 이혼, 아들의 병환 등 복잡한 개인사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경은 매 복귀작마다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15년 그녀의 인성에 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신은경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약 1억 1,100만 원 상당의 옷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이를 승인하고 공증까지 받았지만 신은경은 끝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상은 회수되었고 2012년 10월에 소속사에서 4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여전히 3,5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해당 직원은 대출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메우고 백화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신은경은 한 인터뷰에서 드라마 출연을 위해 의상을 협찬받았고 드라마가 무산되면서 직원에게 곤란을 주었다며 잘 해결됐고 직원이 오히려 나를 응원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이에 반박하며 신은경이 아픈 아들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채무를 용서한 적은 없다며 그녀의 주장에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논란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 지식인 게시판에는 신은경이 로드샵에서 250만 원 상당의 옷을 사고 며칠 내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어졌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3월 신은경이 백화점에서 억대 외상을 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얼굴을 내세워 외상을 받고 그것을 갚지 않는다는 행동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경은 여전히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기력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과 책임감도 함께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2위는 이정진입니다. 이정진은 1997년 패션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으며 당시 그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스타일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모델 제안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 그는 연극영화과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연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 이정진은 시트콤과 드라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2002년 영화 해적 디스코 왕 되다에서 주연을 맡으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연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 당시에는 신인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이었고 그의 이름을 알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가 개봉되기 전이었습니다. 이후 2003년 이정진은 드라마 다모에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MBC 대하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되기 전에 잠깐 편성된 작품으로 큰 기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이재규 PD는 같은 소속사에 있던 이정진과 이나영에게 각각 황보윤과 채용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소속사는 이정진의 출연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채옥과 장성백 역할의 캐스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진은 상대 배역에 더 유명한 배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 드라마나 시트콤에서 운이 없었다며 이번에는 톱스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채옥 역은 하지원에게 결정되었고 장성백 역은 김민준에게 제안되었으나 이정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김민준이 자신의 상대 배우로 확정되면 출연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정진은 황보윤 역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김민준은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배우는 이서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진은 이서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를 들며 그의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재규 PD는 결국 화가 나 이정진에게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정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좋은 배우와 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 상대역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면 그 사람을 쳐낼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게 사회 현실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진의 태도에 분노한 이재규 PD는 결국 그를 하차시키기로 결정을 내렸고 황보윤 역은 이서진이, 장성백 역은 김민준이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다모는 예상외로 큰 성공을 거두며 MBC에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이재규 PD는 MBC 공식 홈페이지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이정진과 관련된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정진은 MBC에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고 약 5년간 MBC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여러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톱스타라고 부르기엔 부족한 성과를 거두었고 결국 그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버린 이정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위는 최정원입니다. 최정원은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서 남미 역을 맡으며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문난 칠공주는 시청률이 40%를 넘나드는 데이트를 기록하며 원래 예정되지 않았던 30회의 연장 방송까지 진행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죠. 극중 남미 역할을 맡은 최정원은 하얀 피부, 큰 눈, 우아한 외모, 그리고 귀여운 성격을 가진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최정원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배우로 자리 잡았고 2006년에는 여자 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톱배우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후 사극바람의 나라에서 공주 역할을 맡아 한복이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또 한 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광고와 CF에도 출연하며 인기를 이어갔고 팬들은 그녀의 다음 행보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드라마 브레인과 2015년 마녀의 종영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하지 않으며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3년 후인 2018년에는 케이블 TV 프로그램에 잠시 출연했으나 다시 한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존 소속사와 재계약을 체결했지만 방송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드물게 활동을 재개한 그녀는 부동산 회사에서 과장직을 맡아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츠리가 부동산 과장이 됐다니 놀랍다며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아서 사업으로 돈을 벌었나?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정원과 그녀의 소속사는 이 소문을 전면 부인하며 최정원은 현재 차기작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연예계에서는 잠시 활동을 중단하면 쉽게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정원은 3년 이상의 공백기를 거쳐 최근까지도 5년 넘게 활동을 중단한 상태에도 여전히 많은 팬들이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은퇴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과거 인터뷰에서 전도연, 문소리 선배들과 함께 10년 후 칸느 영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꿈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차기작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팬들은 다시 한번 그녀가 미츠리와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수다 출연 미녀들의 굴욕적인 근황 티오피사 4위는 미수다 사오리입니다. 에바는 미녀들의 수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패널로 영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독특한 배경을 지닌 인물입니다. 동서양의 아름다움을 고루 갖춘 외모와 당차고 직설적인 발언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 남자친구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결국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도 공개했습니다. 에바는 미수다 친구들과 함께 스키장에 갔다가 남편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남편은 렌털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에바는 첫눈에 반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편은 직업이 없었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이었으며 에바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고 합니다.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에바가 6개월 동안 쫓아다녔다고 남편은 당시를 회상하며 웃었습니다. 미수다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에바는 그 후 여러 광고에 출연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아파트 광고를 비롯해 신용카드, 피부과 광고 등에서 활약하며 경제적인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광고로 번 돈을 모아 집을 샀다며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예상치 못한 생활고와 육아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에바는 결혼 후 8년 동안 내가 모은 돈으로 살았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2달 전부터 받기 시작했지만 아이 둘을 키우기엔 부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매우 바쁘다. 겨울엔 스키쇼를 운영하고 여름엔 수상 스키장에서 강사로 일하다 보니 집에 잘 못 온다며 남편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신 중에도 많은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독박 임신과 육아에 대한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남편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에바는 이야기는 고민을 나누는 방송에서 재미있게 한 것일 뿐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남편에게 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은 정말 착하고 아이들을 잘 돌봐준다.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불만이나 화를 낸 적이 없다며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체격이 좋지만 자주 아프고 중요한 날에만 아프다고 웃으며 말해 주변 사람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10년차 주부이자 두 아들의 엄마가 된 에바는 한국 음식 중 청국장을 가장 좋아한다고 전하며 입맛마저 한국인처럼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트니스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하며 40세의 나이에 여전히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가끔씩 근황을 전하고 남편과의 유쾌한 티격태격 이야기도 나누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3위는 미수다 사오리입니다.
사오리는 미수다에서 귀여운 말투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당시 일본 대표로 출연한 그녀가 사실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사오리는 제일 한국인 2세 아버지와 경상남도 마산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제일 교포입니다. 미수다 이후 그녀는 방송과 광고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였고 그 다음 해에는 개그맨 정종철과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상부부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방송에서 모습을 감춘 사오리는 그 이후에 행적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그녀의 근황이 밝혀졌고 사오리는 한국에서 만난 남자와 헤어졌다. 그리고 딸이 한 명 있는데 내가 키우기로 했다고 담담히 고백하며 싱글맘으로서의 삶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오리는 일본에서 10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운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한 번 백화점에서 만난 이모가 자신을 모른 척했다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가 이모가 창피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모는 한국에서는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며 사오리가 친구들에게는 일본에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꾸짖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오리는 일본에서 아이와 함께 숨은 채 살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모의 폭언에 상처받은 사오리는 점차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고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카페, 식당, 서빙, 치과 보조, 옷가게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으며 그 당시 매일 밤 울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고비를 넘겨 괜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다시 웃으며 살고 싶다는 그녀는 한국을 방문한 후 떡볶이와 추어탕 같은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2위는 미수다 루베이다입니다. 노란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미모의 여성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루반장으로 유명했던 캐나다 출신의 미녀 루베이다입니다. 루베이다는 미수다에서 톡톡 튀는 입담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그녀의 화려한 입담 덕분에 2007년에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홍보대사와 인천광역시 국제홍보대사로 위촉되었을 만큼 큰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관심에 부담을 느꼈던 걸까요? 한 인터뷰에서 루베이다는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국적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루베이다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시작된 인터넷 방송 루베이다 고장난 쇼에서 MC로 출연하며 방송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방송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영어 자막을 추가해 캐나다인인 그녀가 한국 문화를 해외로 역수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활동이 계속될 것 같던 루베이다는 결국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더 이상 한국에서 볼 수 없게 되자 팬들은 아쉬워했지만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캐나다 현지 리포터로 등장하며 팬들에게 잠시나마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현재 루베이다는 캐나다의 명문 대학인 토론토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과정을 마친 후 교수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수다에서 최고의 브레인으로 통했던 그녀가 다시 한국 팬들에게 특유의 날카로운 입담을 들려줄 날을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위는 미수다 크리스티나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미녀 크리스티나는 독특한 억양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2007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으며 당시 남편은 성악을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이었고 두 사람은 이탈리아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로 처음 만난 후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유럽연합위원회에서 일하는 꿈을 이루었지만 결국 사랑을 선택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미수다 방송을 즐겨보던 시어머니의 추천으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하며 미수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크리스티나는 다양한 CF와 앙드레긴 패션쇼 등에서 활동하며 그녀의 독특한 억양은 많은 연예인들이 성대모사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공 뒤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어머니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암에 걸리셔서 많이 걱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은 지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이며 많은 네티즌들의 위로와 애도를 받았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 병원 면회가 제한되어 있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도 전하며 그 안타까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나는 그 감정적 위기를 잘 극복하며 현재 한국인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18년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한국 문화인 줄 알았다고 웃음을 자아내는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크리스티나는 시어머니와 성격이 잘 맞아 분가할 계획이 없으며 남편도 가정적이고 즐거운 성격이라 한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스파게티도 김치와 함께 먹는다며 한국 주부의 모습도 완벽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티나는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교수 및 강사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폰에 미쳐 몰래 봤다 딱 걸린 여자 연예인들 T.O.P.사 4위는 클라라입니다. 섹시 아이콘으로 빠르게 떠오른 클라라는 한순간에 한국 연예계에서 사라지고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구 장면에서 큰 화제를 모은 그녀는 빠르게 섹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모든 행동이 기사를 장식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 간의 충격적인 사건이 폭로되며 그녀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논란이 된 카톡 대화와 계약서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신선하고 설렌다거나 여배우의 생리 주기를 알아야 한다는 발언이 포함돼 대중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문자 메시지는 오히려 클라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대화는 대부분 클라라가 먼저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녀는 이 회장에게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건네며 대화를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클라라는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은 사진이나 흰색 비키니, 화보 등을 자발적으로 이 회장에게 전송하며 저와 함께라면 즐거울 것이라거나 이 회장이 자신을 매혹적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히 봐주셔서 감사하다며 즐거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이 제안한 술자리나 발언들이 성희롱보다는 업무 관련으로 보였다는 사실도 밝혀져 클라라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이규태 회장이 이끄는 소속사에서 활동 중인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가 교통사고로 멤버 고은비를 잃는 참사가 발생했을 때 클라라는 빈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일면식도 없는 아이돌들이 조문을 오는 자리에서 클라라는 왜 나타나지 않았냐고 강하게 비난하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클라라는 은비의 빈소에 가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상 갈 수 없었다며 해명했지만 후에 거짓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서 점점 수세에 몰린 클라라는 결국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으며 계약 해지를 위한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사건은 소송 취하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이후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졌습니다. 이규태 회장은 단순히 연예 기획자가 아닌 군수사업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권력자로 드러났습니다. 유명 로비스트 린다 김은 이 회장이 클라라를 로비스트로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어이없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클라라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그녀는 구라라라는 조롱을 받으며 국민적인 비호감 이미지로 낙인 찍혔습니다. 과거의 발언들이 다시 조명되면서 그녀의 신뢰도는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결국 클라라는 한국 연예계를 떠나 중국에서 배우로 재기를 시도하며 이후 사업가와
결혼해 81억 원 규모의 럭셔리 시그니에서 과시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위는 수연입니다. 수연은 데뷔 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펑크 도배녀, 구하라, 도플갱어, 성형 대박녀 등의 별명을 얻으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이후 4인조 걸그룹의 멤버로 발탁되며 연예계에 화려하게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 뒤에는 스폰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수연이 30대 자산관리사 B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그녀에게 동갑내기 남자친구 A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스타가 되고자 했던 수연은 사랑보다는 돈을 선택했고 수년간 사귄 남자친구 A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고 스폰서 B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곧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A와 찍은 사진이 유출될 것을 우려한 수연은 이를 스폰서 B에게 고백했고 B는 수연의 요구에 따라 A를 찾아가 폭행하며 스마트폰 유심칩까지 강탈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A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B를 강도상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수연은 스폰서와의 관계가 들통날까 두려워져 더욱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A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연애로 인해 남자친구와의 친밀한 증거들이 쏟아졌고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수연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수연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스폰서 B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연은 끝까지 B와의 관계를 단순한 친분으로 주장했지만 사건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며 사실상 퇴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걸그룹 드윙클로 데뷔를 시도했으나 논란 속에서 데뷔는 무산되었고 결국 일반인으로 돌아가 현재는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수연의 잘못된 선택과 이중적인 행동이 어떤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2위는 가수 진아입니다. 2010년 솔로로 데뷔하며 D컵 몸매와 마네킹 같은 각선미로 폭발적인 주목을 받았던 진아, 그녀는 단숨에 스타로 떠오르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그녀의 화려한 이미지를 순식간에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유명한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진아는 미국 LA에서 재력 있는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3,500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한국에서도 또 다른 사업가와 성매매를 통해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 씨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강 대표는 연예계에서 넓은 인맥을 자랑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연예인들에게 접근, 수백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그들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미국 원정을 알선했다고 합니다. 진아만이 아니었습니다. 강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연루된 연예인은 총 6명으로 전 걸그룹 슈가의 멤버 이하린, 2015 미스코리아 진 이민지 등도 포함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진아는 사건에 대해 강 대표가 어려운 시기에 돈을 빌려주겠다며 고마워서 받았고 돈을 갚을 필요는 없으니 지인과 소개팅 형식으로 만나자는 제안에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만남을 단순한 인연으로 여겼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강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확정되면서 진아의 방송 출연은 전면 금지되었고 그녀는 연예계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진아의 근황은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가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화려한 스타 이미지를 뒤덮은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며 그녀가 선택한 잘못된 길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1위는 김채연입니다.
2000년대 초반 탤런트 김채연은 청순한 미모와 신선한 매력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레모나 CF로 연예계에 입문하며 스타로 떠오른 그녀는 한때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 치명적인 스캔들과 자작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3년 김채연은 갑작스러운 납치 사건으로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녀는 심야 방송을 마친 후 귀가하는 길에 아파트 앞에서 열성 팬에게 납치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채연은 1시간 30분 동안 끌려다니다가 일산의 한 교회에서 풀려났다고 밝혔고, 이를 사촌 오빠에게 전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녀는 여러 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건을 설명했지만 진실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채연의 진술은 번복되었고 처음에는 납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결국 자발적으로 차에 탔다고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납치범으로 지목된 남자는 40대 대기업 간부, 즉 김채연의 스폰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은 사실 김채연이 남자친구와 우연히 마주친 상황을 은폐하려는 자작극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채연은 자신이 강제로 차에 태워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스폰서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하려 했다고 시인하면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경기도 용인 수지로 끌려다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한강 둔치에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납치 자작극과 스폰서와의 양다리 연애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채연의 이미지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녀는 방송에서 퇴출당하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채연은 연예계 복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김성경으로 개명하고 새로운 작품에 도전했지만 하반신 마비를 가장하며 동정을 유도하는 또 다른 자작극을 벌였고 결국 발각되어 복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현재 그녀는 유기묘를 돌보며 지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다시 방송에 출연해 납치당한 게 맞다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가장 큰 자작극 중 하나로 기억되며 김채연의 이름은 대중에게 진실성의 부재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